다음 주에 뭐 파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 안에 막 떠도는 소문은 뭐 이준석 전 대표도 2주 안에 뭐 김기현 대표 물러날 수밖에 없고 한동훈 비대위가 온다. 뭐 이런 소문이 지금 파다한데. 근데 이제 저도 좀 취재를 쭉 해봤더니 네. 다음 주로 예측이 됐으나 그 김기현 대표가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오늘 그 혁신위원장하고 만나고 회동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약간 생명이 연장되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아, 생명 연장. 일단 인요한으로 한번 딱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다음 주 초 뭐 이렇게 당초 그것이 예상이 됐었죠. 왜냐하면 공반 사태까지 내걸고 그다음에 실제로 헌신해야 될 사람들 명단을 내고 공개하고 막 이런 정도의 파장이 큰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것을 김기현 대표 측에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상당히 많이 무마하는 작업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곧 들어오잖아요. 내일 오죠. 내일. 네.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하루하루의 변화들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 김기현 대표의 거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다음 대안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 한동훈, 원희룡, 그다음에 김한길, 이런 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누구를 제일 시키고 싶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알아서 미리 알아서 정리해주고 움직이고 이런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럴 줄 알고 김기현 대표 시켰는데. 김기현 대표는 일단 스타일이 너무 안 맞는 거구나.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래도 뭔가 좀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게 좀 뭐가 확 가는 듯한 이게 뭐가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어찌됐건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는 상당히 좋게 얘기하면 조심조심 하는 거고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자고 오면 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안 맞다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이 유력한데 한동훈이 과연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하는 이게 정치권으로 와서 당정일체라고 하는 이 틀에 묶여서 민심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다음 총선에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같은 이미지예요. 검사에다가 그다음에 오랫동안 특수부 같이 해왔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직접 칭찬하는 내용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데 한동훈에 대해서 국민들은 거의 윤석열 대통령 보듯이 할 거란 말이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해요? 제가 취임 직후에 용산 대통령실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랑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장관 임명 전이었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외과 수술을 잘합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외과 수술을 잘한다? 정확하게 딱 드러낼 수 있는 부분만 수사를 해서 특수부 얘기하는 특수부 수사 잘한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않을 거란 취지의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한동훈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아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시한부라는 거는 뭐 다 아는 거고 1, 2주라기보다는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정기국회 끝나는 12월 뭐 10일인가요? 이 정도 선에서 가면 아마 이제 총선 국면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같이 못 갈 거다라고 보는데 결국 말씀하신 예비 것처럼 후보 등록하기 전에 정리된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기국회도 끝나고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대안이 누구냐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한동훈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제 정치를 안 해봤다.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도 똑같아요. 수사만 해봤고 정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수사나 뭐 검찰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아니 지금 외과 수술을 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 그럼 뭐 300번씩 뭐하러 압수수색해 1년 반 동안 2년 동안 수사할 이유가 뭐 있어. 한 달 만에 끝내버리지. 송영길 대표 수사도 지금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아니 7개월 외과 수술이 아니라 지금 개복해놓고 거의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 다 잘라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외과 수술도 못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서 정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잡한
공천 과정이 어찌 보면 정치의 하이라이트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네. 뭔가 일이 다 일어납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막 뒤집어지고 그래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근데 원희룡 장관도 네. 사실은 본인이 출마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디 갈지 아직 못 정했어요. 네. 뭐 제주도 가란 말도 많고 제주도에서 막 오라 그러고 본인은 제주도 절대 가기 싫을 거예요. 네. 지난번에 도지사 갔다가 이거 중앙정치에서 뭐 하셨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본인도 이제 못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 있는 사람이 뭐 비대위원장 이런 걸 해버리면 네. 사람들이 수긍을 안 해. 너는 좋은 데 가려고 그러고 왜 나는 험지 보내?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칼자루나 이 지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좋아요. 약간. 옛날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먹히는 게 네. 나는 비대위원 안 할 거야. 난 비례대표 안 해. 이러는 순간 뭐 힘이 이천 확실히. 대표 자르고 뭐 정청래 잘라도 사람들이 한 말 못 해요. 근데 한동훈도 나가야 돼요. 원희룡도 나가야 돼요. 네. 근데 좋은 데 가고 싶어. 네. 근데 사람들은 좀 중간지대나 뭐 종로나 험지 가서 좀 싸우라 그래. 네. 근데 본인은 뭘 가기 싫어. 네.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들 말을 안 들어. 미리 안 돼. 미리 안 돼. 그러려면 예. 사실은 이해관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김한길이 됐든 아니면 그러니까 뭐 인유한도 김한길의 아바타라 보면 네. 제 2에 또 아바타 나올 수 있죠. 김한길의 아바타. 누구예요? 그거 모르죠, 그거는. 근데 어쨌든 직접 나올 수도 있고 네. 정 곤란하면 직접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출마 안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원희룡 한동훈은 조금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제가 오늘 취재했더니 김한길 대표 쪽에서 29년 지기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은 최명길? 아니 최명길 말고 딴 사람 아니 정치적으로 식구 말고요. 네. 그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다. 김한길 대표가 저 위원장이 그런 얘기는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결정되면 움직인다는 얘기 그렇죠. 들리거든요. 최근에 그 정대철 헌정 회장이죠. 네. 헌정 회장이 김한길 그 국민통합위원장하고 뭐 점심을 같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이 정부에서 네. 상당히 요직을 앞으로 맡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총리가 될 수도 있고 비서실장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겠죠. 근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회복했다고 지금. 다 회복했다고. 집에 계신 최명길 여사님도 계시고 네. 밖에 나오면 최명길 전 의원님도 계시고. 네, 최명길 전 의원 얘기한 거예요. 전 의원 얘기한 거예요. 전 의원, 최명길 전 의원. 최근이잖아요. 그렇구나. 네. 지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MBC 기자 출신의 최명길 전 의원인데 이분도 지금 이제 원래 배현진 의원 지역구에 그렇죠, 성파. 거기서 국회의원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배현진 의원이 상당히 떨고 있을 겁니다. 배현진이 떨고 있다. 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 현 변호사님은 원희룡도 아니야. 그 다음에 누구야 한동훈도 아니야. 김한길보다는 김한길 아바타를 내세울 거다. 아니. 김한길 또는 김한길 아바타. 김한길 또는 김한길 아바타다. 우리 김철근 실장님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이기려면 네. 결국은 집권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와 심판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내외인데 네. 대통령이 큰 결심을 가지고 완전히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서 네.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6개월까지는 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 3년 6개월은 오늘 내가 다시 취임했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바꿔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국민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 않고 이 스타일을 그대로 가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려면 당 대표는 대통령과 결이 다른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당 대표의 얼굴로 지지를 하는 사람, 이 연합군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대통령과 결이 같은 지금 말한 세 사람은 다 결이 같은 사람이에요. 한동훈은 검사 동일체, 그다음에 원희룡은 내각에 있다가 결국 원희룡 장관이 예를 들면 나온다. 그러면 양평 고속도로 바로 나오죠. 백지화 비대위원장 이 소리 나올 겁니다. 백지화 비대위원장. 네. 뭐 네이밍의 천재예요. 예. 그러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김한길 이제 그 국민통합위원장이 비대위로 나오면 민주당에서 당 대표를 지내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분이 그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그걸 과연
정통 보수를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건 조금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결이 다른 사람이 네. 와야 된다. 결이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순간 야당이 되는 건데요? 아니요. 국민의힘이? 아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무슨 이 경우 어떤 경우였냐면 MB 대통령이 임기 말에 당내 정적이었던 박근혜 의원을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서 사실상 MB 대통령의 얼굴이 아닌 박근혜 비대위원장 미래 권력에 지지를 해달라고 해서 152석인가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2012년 총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 6개월, 총선 때문에 되면 거의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 네. 3년이 남아있어요, 임기가. 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기 초반부터 30% 내외에서 머무르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네. 이걸로는 선거 못 치릅니다. 내일 선거하면 100석 이하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론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준석 비대위원장 시켜달라 이런 얘기로 들려. 전혀. 그러니까. 이준석 비대위원장. 아니 그 얘기잖아요.